여러분, 공기업 부채 진짜 장난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기업 부채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도 나왔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집계. 2020년 기준으로 544조 8천억 원, 은행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지금 공기업 부채가 49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49조 7천억 원.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49조 7천억 원이니까. 2017년에는요. 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래서 495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544조 8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 뿌리고 그죠? 여기에다가 4대 보험인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을 통해서 또 고갈이 날 정도로 돈을 막 풀어 던지고요. 여기에다가 공기업까지 가세를 해서 돈을 마구 푼다는 거예요. 마구 풀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표 사야지요. 표심 매수해야죠. 민심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 쉽게 말하면 작살난 거예요. 49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가 부채가 819조 2천억 원입니다. 819조 2천억 원.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 544조 8천억 원이면 지금 나라 부채, 중앙정부의 부채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곧 600조가 넘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 곧. 한전만 하더라도 탈원전 해갖고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3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LH공사는 부채가 또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게 뭐 막 돌린다고 하니까 공공임대주택 막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여기에다가 실적은 나쁜데 임직원의 수는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공기업이 한 10만 명 늘었습니다. 10만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근데 진짜 웃긴 건 여러분, 이 공기업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업을 제어할 수가. 그냥 뿌려댄다는 거예요. 그냥 뿌려댄다. 법적으로 제어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법 만들어야죠. 제어할 근거. 제어할 근거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공기업 부채 지금 엄청 늘어나요. 여러분 민간 부채하고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공공부문 부채만 전체를 따져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요. 1132조까지 갑니다. 공공부문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공기업의 부채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따졌을 때는 1132조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예요. 59%. 이거 여러분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공공기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공공기관의 부채도 굉장히 적어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1등.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보세요. 금융공기업하고 합쳤을 때는 엄청나죠. 62.7%까지 갑니다. 비금융공기업 갔을 때도 20.6%로 가고 20.6%. 부채 규모가 지금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공기업 부채 1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이 없어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많죠. 그래도 공기업 많이 줄였습니다. 일본도. 캐나다도 공기업, 호주도 공기업, 영국도 공기업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부채가 적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공기업 부채도 사실상 국가 부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상 국가 부채에. 이거를 투자자들이 평가할 때는요.
공기업 부채도 사실상 정부 부채로 간주합니다. 정부 부채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 1132조라는 부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채예요. 엄청난 부채.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이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부에 의존한다.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이게 예산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2020년만 보더라도요.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지원 예산 비중이 18.4%.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 지원 예산 비중도 11.4%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줄어들었으나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결국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갚는 데 써진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갚는 데. 그만큼 여러분, 지금 공기업의 부채는 나라 경제를 망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이게 공기업의 부채는요.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나라 빚이에요. 게다가 부채 감축을 할 수 있는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는 언제든지 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 많고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요.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결국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공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이 없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줌으로써 그들이 표를 찍게끔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공기업에 관심이 없다. 돈만 뿌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공기업의 빚은 나라 빚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펑 하고 폭발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참 한심해요. 돈 뿌리는 것만 알았지 이 효율성이나 나라 살림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